지난번 영상에서 치매 예방 레시피와 일주일 식단표를 소개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평소에는 이렇게 먹는데 외식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행 갔을 때도 이런 식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들을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죠. 집에서는 건강한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막상 외식하거나 여행을 가면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평소와 완전히 다른 식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날들이 쌓이면 결국 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외식 문화가 발달해 있고 여행을 가면 맛집 탐방이 주요 일정 중 하나잖아요.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만남도 대부분 식당에서 이루어지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세건강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외식이나 여행 중에도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한 식사는 집에서만 가능하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뇌를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한 선택법을 배워보세요. 이런 방법들의 놀라운 효과를 직접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72세 최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최영희 할머니는 평생 요리를 좋아하셔서 집에서는 항상 건강한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에 두세 번 자녀들과 외식하고 분기마다 한 번씩 여행을 다니시는데 그때마다 식단이 완전히 무너져서 고민이 많으셨다고 해요. 외식하면 기름진 음식, 짠 음식 위주로 드시게 되고 여행 가면 현지 맛집 탐방하면서 평소 먹지 않던 자극적인 음식들을 많이 드시게 되었죠.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무겁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아지셨어요. 특히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한 달 넘게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는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여행은 즐거웠는데 몸이 이렇게 망가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고민하시던 차에 저희 채널을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외식여행 중 내 건강관리법을 실천해보셨는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같은 외식, 같은 여행을 해도 전혀 다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손자들과 함께 맛집 탐방을 가셔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으시고 오히려 여행 다녀오면 더 건강해진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비결은 바로 작은 선택의 차이였어요. 최영희 할머니처럼 외식과 여행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외식할 때 내 건강을 지키는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핵심은 똑똑한 메뉴 선택이에요. 한 식당에 가시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메뉴는 생선 요리예요. 고등어 구이, 삼치구이, 갈치조림 같은 등푸른 생선 요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세요. 실제로 대전에 사시는 78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한 식당에서는 무조건 생선 요리라는 원칙을 정하셨어요. 처음에는 매번 비슷한 것만 먹으면 재미없지 않을까 걱정하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선 요리도 종류가 다양하고 맛도 다 달라서 전혀 지루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더 중요한 것은 효과였어요. 외식 후에도 머리가 무겁지 않고 오히려 상쾌한 느낌이 든다고 하세요. 예전에는 외식하고 나면 꼭 낮잠을 자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반찬 선택도 중요해요. 나물 반찬 3-4가지는 꼭 드시고 김치보다는 겉절이나 무생채 같은 비교적 덜 짠 반찬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밥은 가능하면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해보시고 안 되면 흰밥도 평소보다 적게 드세요. 양식당에서는 연어나 참치 같은 생선 요리가 최고의 선택이에요. 연어 스테이크, 참치 타다키, 연어 샐러드 같은 메뉴들 말이에요. 69세 김미자 할머니는 처음에 양식은 다 기름지고 몸에 안 좋은 것 아냐? 하고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메뉴를 똑똑하게 선택하니까 오히려 한식보다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더라고 하세요. 연어 샐러드에 견과류랑 아보카도가 들어있으니까 한 접시로 뇌에 좋은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드레싱도 올리브오일 베이스로 요청하시면 더욱 건강해져요. 파스타를 드시고 싶다면 토마토나 올리브오일 베이스 소스를 선택하시고 크림 소스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파스타에 해산물이 들어간 것을 선택하시면 내 건강에 더욱 도움이 돼요. 이 식당은 사실 내 건강에
가장 좋은 외식 옵션 중 하나예요. 회나 초밥으로 신선한 생선을 드실 수 있고 된장국으로 발효식품도 섭취할 수 있거든요. 주의할 점은 간장에 와사비를 너무 많이 넣지 마시는 것이에요. 나트륨 섭취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대신 생강을 충분히 드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항염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74세 이정남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일식당에 가서 회를 드신다고 하세요. 집에서는 회를 준비하기 어려운데 일식당에서는 신선한 생선을 쉽게 드실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군요. 중식당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기름에 튀기거나 볶은 요리보다는 찜이나 탕 요리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생선 요리가 있다면 최우선 선택하시고 두부 요리도 좋은 대안이에요. 마파두부보다는 순두부찜 같은 메뉴가 더 건강해요. 그리고 중식당에서 자주 나오는 팔보채나 탕수육 같은 튀김 요리는 가급적 피하시거나 드시더라도 소량만 드시고 다른 건강한 메뉴와 함께 드세요. 메뉴 선택만큼 중요한 것이 식사 순서와 양 조절이에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변화와 소화 과정이 완전히 달라져요. 첫 번째는 물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포만감을 느끼기 쉬워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채소나 샐러드부터 드세요. 한식당이라면 나물 반찬부터, 양식당이라면 샐러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음식을 드세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되 평소보다 적게 드세요. 76세 조순자 할머니는 이 순서를 지킨 지 6개월 됐는데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훨씬 잘 되고 식후에 졸리지 않다고 하세요. 외식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양 조절이에요. 보통 외식할 때 나오는 양이 집에서 먹는 것보다 많기 때문이죠.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음식이 나오면 먼저 전체 양의 4분의 1 정도를 남겨두세요.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내 건강이 더 소중하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80세 김영순 할머니는 처음에는 음식 남기는 게 죄스러웠는데 이제는 남기는 게 당연하다고 하세요. 포장해달라고 해서 다음 끼니에 먹거나 아예 처음부터 적게 주문한다고 하시더군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외식할 때는 메뉴를 나눠서 주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한 사람은 생선 요리, 다른 사람은 채소 요리를 주문해서 서로 나눠 먹으면 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요. 73세 박영자 할머니는 친구들과 외식할 때 각자 다른 메뉴를 주문해서 나누어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하세요. 혼자서는 여러 가지를 먹기 어려운데 이렇게 하니까 한 번에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여행 중 내 건강관리법을 알아볼게요. 여행의 성공은 준비에서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내 건강을 위한 여행 준비물들을 챙겨보세요. 여행용 간식으로 가장 좋은 것은 견과류예요. 호두, 아몬드, 잣 등을 작은 지퍼백에 나눠 담아서 가져가세요. 한 봉지에 30g 정도씩 담으면 하루 적정량이에요. 다크초콜릿도 훌륭한 여행 간식이에요.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것으로 준비하시고 하루에 한 조각 정도씩 드시면 뇌에 좋은 항산화 성분을 섭취할 수 있어요. 71세 이미순 할머니는 여행 갈 때마다 견과류랑 다크초콜릿을 챙겨가는데 배가 고플 때 이걸 먹으면 몸에도 좋고 기분도 좋아진다고 하세요. 바나나도 좋은 선택이에요. 포타슘이 풍부해서 여행 중 부족해지기 쉬운 전해질을 보충해주고 자연 당분으로 뇌에 에너지도 공급해줘요. 다만 바나나는 너무 익으면 안 되니까 여행 가기 하루 전에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여행 중에는 평소보다 수분 손실이 많아져요. 특히 비행기나 고속버스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더욱 그렇죠. 보온병이나 텀블러를 하나 챙기시고 물을 자주 마시세요. 허브티 티백도 몇 개 준비해 가시면 좋아요. 녹차, 캐모마일, 페퍼민트 등을 준비해서 현지에서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면 수분 보충과 함께 다양한 건강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평소에 드시는 영양제가 있다면 여행 기간보다 하루 이틀 더 넉넉하게 준비해 가세요. 특히 오메가3나 비타민 D 같은 뇌 건강에 중요한 영양제는 꼭 챙기시고요. 일회용 포장지에 나눠 담아가시면 복용하기도 편하고 분실 위험도 줄일 수 있어요. 77세 최말자 할머니는 영양제까지 챙겨가는 게 처음에는 번거로웠는데
막상 해보니까 여행 중에도 컨디션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느껴진다고 하세요. 여행에서 이동 시간은 피할 수 없죠. 이 시간을 내 건강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을 한 권 준비해 가세요.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이 눈의 피로도 덜하고 집중도도 더 높아요. 여행지와 관련된 역사책이나 문화 안내서를 읽으시면 여행의 재미도 더해지고 내 자극도 받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75세 신정자 할머니는 제주도 여행 갈 때 제주도 역사책을 가져가서 읽었는데 현지에서 보는 것들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느껴졌다고 하세요. 해외여행이라면 현지 언어기초 회화를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거나 회화책을 준비해서 이동하면서 간단한 인사말이나 기본 단어들을 익혀보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뇌에 강력한 자극을 주어서 인지기능 향상에 큰 도움이 돼요. 스도쿠, 크로스워드 퍼즐, 숫자 퍼즐 등을 준비해 가세요. 스마트폰 게임보다는 책이나 종이로 된 퍼즐이 더 좋아요.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이 뇌 활동에 더 도움이 되거든요. 79세 박순희 할머니는 버스 타고 가면서 크로스워드 퍼즐을 푸는데 시간도 빨리 가고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세요. 이동 중에는 명상을 하기에도 좋은 시간이에요. 5분에서 10분 정도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켜 보세요. 복식 호흡을 하시면 뇌에 산소 공급이 늘어나서 더욱 효과적이에요.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6초간 내쉬는 것을 반복해 보세요. 여행의 큰 즐거움 중 하나가 현지 맛집 탐방이죠.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현지에서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각 지역마다 특산품이 있잖아요. 제주도의 갈치나 옥돔, 부산의 고등어, 강릉의 오징어 같은 해산물들 말이에요. 이런 현지 특산 해산물을 활용한 음식점을 찾아가세요. 현지에서 잡힌 신선한 생선은 오메가3 함량도 높고 맛도 뛰어나서 내 건강과 미식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요. 68세 강영희 할머니는 제주도 가서 갈치 요리 전문점에 갔는데 집에서 먹던 갈치와 맛이 완전히 달랐다고 하세요. 신선하니까 비린내도 전혀 없고 고소하고 달큰한 맛이 정말 좋았다고 하시더군요. 전통시장에 가시면 그 지역의 신선한 식재료들을 구경하고 맛볼 수 있어요. 특히 견과류나 건어물, 나물 같은 것들을 소량씩 사서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시장에서 파는 현지 과일도 놓치지 마세요. 그 지역 기후에서 자란 과일은 영양가도 높고 맛도 뛰어나거든요. 숙소에서 직접 해먹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현지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다가 간단하게 요리해보세요. 여행의 재미도 더해지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특히 아침 식사는 숙소에서 간단하게 해드시는 것을 추천해요. 견과류와 과일, 요거트 정도만 준비해도 건강한 아침을 시작할 수 있어요. 74세 윤복자 할머니는 펜션에서 아침마다 현지 과일이랑 견과류로 간단하게 해먹었는데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았다고 하세요. 여행 중에도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에 중요해요. 여행지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걷기예요. 관광지를 둘러보면서 자연스럽게 걷기 운동을 할 수 있죠. 하루에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정도는 걸으시도록 노력해보세요. 스마트폰의 걸음수 측정 앱을 활용하시면 동기부여에도 도움이 돼요. 72세 이영자 할머니는 여행 가서 하루에 10,000보씩 걸었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한 달 넘게 컨디션이 좋았다고 하세요. 오랜 시간 앉아서 이동하거나 많이 걸은 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목, 어깨, 허리, 다리를 가볍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뇌에 산소 공급이 늘어나요. 숙소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5분에서 10분 정도 라디오 체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여행지에서는 평소와 다른 환경 때문에 잠들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평소 사용하던 베개나 담요를 가져가시거나 아이마스크와 귀마개를 준비해 가세요.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시고 대신 가벼운 독서나 명상을 하시면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76세 김정순 할머니는 여행 가서도 집에서와 똑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려고 노력한다고 하세요. 생활 리듬이 깨지지 않으니까 여행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도 훨씬 쉽다고 하시더군요.
여행의 진정한 가치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는 것이에요. 여행지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방문해 보세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돼요. 특히 음성 가이드를 들으면서 관람하시면 청각적 자극과 시각적 자극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에요. 도자기 만들기, 전통 음식 만들기, 서예 체험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손을 사용하는 활동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해서 인지기능 향상에 큰 도움이 돼요. 70세 정미자 할머니는 경주 가서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했는데 집중해서 만들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 하세요. 집에 와서도 한동안 손끝이 생생하고 머리가 맑은 느낌이 지속됐다고 하시더군요. 가능하다면 현지인들과 대화해 보세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소통은 뇌에 강력한 자극을 주고 인지적 유연성을 높여줘요.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주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전통시장에서 상인분들과 대화하면서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배워보세요. 73세 배순덕 할머니는 안동 여행 가서 한옥 민박에 머물면서 할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해외여행이나 국내 장거리 여행 시에는 컨디션 관리가 특히 중요해요. 해외여행 시에는 출발 며칠 전부터 서서히 수면 시간을 조정해 보세요. 동쪽으로 가는 여행이라면 평소보다 30분씩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시고 서쪽으로 가는 여행이라면 그 반대로 하세요. 도착 후에는 현지 시간에 맞춰 햇빛을 충분히 쬐세요.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거든요. 비행기나 고속버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이동하면 탈수가 되기 쉬워요. 물을 자주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전해질 음료를 조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보다는 천연 코코넛 워터나 이온 음료를 희석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멀미가 심하신 분들은 여행 전에 미리 대비하세요. 생강차를 마시거나 생강 캔디를 준비해 가시면 도움이 돼요. 차나 배에서는 진행 방향을 보고 앉으시고 가능하면 창가 자리에서 먼 곳을 바라보세요. 스마트폰이나 책 보기는 멀미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피하시고요. 81세 조말순 할머니는 평생 멀미 때문에 여행이 고통스러웠는데 생강차를 마시고 창밖 풍경을 보면서 가니까 멀미가 훨씬 줄어들었다고 하세요. 여행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후의 관리도 중요해요. 여행 중에 평소와 다른 음식을 많이 드셨다면 갑자기 평상시 식단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서서히 조정해보세요. 첫 2, 3일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시고 점차 평소 식단으로 돌아가세요. 특히 첫날 저녁은 죽이나 국물 요리로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아요. 여행 후에는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녹차, 민들레차, 우엉차 같은 디톡스 효과가 있는 차들을 며칠간 마셔보세요. 시차나 여행 피로로 수면 리듬이 깨졌다면 서서히 정상으로 돌려놓으세요. 낮잠은 가급적 피하시고 밤에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도록 노력하세요. 여행 후 첫 주는 카페인 섭취를 줄이시고 대신 따뜻한 허브차를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돼요.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정리하고 여행 일기를 써보세요. 즐거웠던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는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데 도움이 돼요. 75세 한영자 할머니는 여행 다녀와서 사진 정리하고 앨범 만드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하세요. 사진 보면서 그때 상황을 다시 떠올리니까 여행이 2번 즐거워진다고 하시더군요. 계절에 따라 여행 중 뇌 건강관리법도 조금씩 달라져야 해요. 3월에서 5월 봄철 여행에는 미세먼지와 황사, 꽃가루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항산화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더 많이 드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봄나물이나 새싹 채소 같은 제철 음식들을 활용하시면 겨울 동안 부족했던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어요. 6월에서 8월 더운 여름에는 수분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물을 자주 마시시고 수분이 많은 과일들을 섭취하세요. 에어컨이 강한 실내와 더운 실외를 오가며 생기는 온도 차이에 주의하시고 가벼운 겉옷을 항상 준비해 두세요. 가을은 여행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지만 일교차가 크니까 체온 조절에 신경 쓰세요.
가을 제철 과일인 사과, 배, 감 등을 충분히 드시고 견과류도 이 시기에 가장 맛있으니까 현지 견과류를 맛보시는 것도 좋아요. 12월에서 2월 겨울철 여행에는 실내가 건조하니까 수분 보충에 더욱 신경 쓰세요. 가습기가 없는 숙소라면 젖은 수건을 걸어두시거나 물그릇을 놓아두세요.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쉬운 계절이니까 생선 요리를 더 자주 드시고 햇볕이 좋은 날에는 야외 활동을 늘려보세요. 예산에 관계없이 건강한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민박이나 펜션에 머물면서 직접 해먹는 것을 기본으로 하세요. 현지 전통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서 간단하게 요리하면 건강하면서도 경제적이에요. 도시락을 싸서 다니면서 야외에서 피크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연 속에서 먹는 건강한 도시락은 몸에도 좋고 정서적으로도 만족스러워요. 숙소는 조식이 포함된 곳을 선택하시고 점심은 현지 맛집에서 드시되 건강한 메뉴를 선택하세요. 저녁은 간단하게 해결하거나 숙소에서 준비하시고요. 현지 요리 클래스나 전통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새로운 경험과 건강 관리를 동시에 하세요. 여유가 된다면 좋은 리조트나 호텔에서 제공하는 건강식 메뉴들을 활용하세요. 많은 고급 숙소들이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스파나 마사지 같은 서비스도 적극 활용하시면 여행 피로를 풀고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74세 서영희 할머니는 예산이 넉넉할 때는 좋은 호텔의 건강식 뷔페를 이용하는데 다양한 건강 음식들을 한 번에 맛볼 수 있어서 좋다고 하세요. 함께 여행하는 사람에 따라 전략도 달라져야 해요. 부부 여행이라면 서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가며 여행하세요. 한 분이 피곤해하시면 다른 분이 배려해 주시고 무리한 일정보다는 여유 있는 계획을 세우세요. 서로 다른 음식 취향을 존중하되 건강한 선택지 안에서 타협점을 찾으세요. 가족 여행이 자녀들이나 손자손녀들과 함께라면 그들의 취향도 고려해야 하지만 건강한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교육하는 기회로 활용하세요. 아이들에게 새로운 음식을 소개할 때는 강요하지 말고 직접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돼요. 친구들과 함께할 때는 미리 건강한 여행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이해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실 거예요. 음식점 선택할 때도 번갈아가며 정하시되 건강한 옵션이 있는 곳들로 제안해 보세요. 혼자 여행할 때는 더욱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해요. 컨디션 난조 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으니까 예방이 더욱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여행할 수 있어서 건강 관리에는 오히려 유리한 면도 있어요. 78세 김순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혼자 여행이 걱정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내 몸 상태에 맞춰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세요. 여행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법을 알아둬야 해요. 여행지에서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드셨다면 일단 충분히 쉬세요. 억지로 소화제를 먹기보다는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다음 끼니는 건너뛰거나 매우 가볍게 드시고 회복될 때까지 기름진 음식은 피하세요. 새로운 음식이나 환경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어요. 평소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항히스타민제를 준비해 가시고 심한 경우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세요. 해외여행 시에는 본인의 병력이나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한 정보를 영어나 현지 언어로 적어서 가져가세요. 응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행자 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보험사의 수문의 시간, 긴급 연락처도 반드시 메모해 두세요. 여행이 끝난 후에도 몇 가지 점검할 것들이 있어요. 여행 후 일주일 정도는 컨디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지속적인 피로감이나 소화불량, 수면 장애가 있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필요하면 진료를 받으세요. 여행 전후 체중과 혈압을 체크해보세요. 큰 변화가 있다면 식단과 운동으로 서서히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세요. 여행 중에 새로 배운 건강한 습관들이 있다면 일상에서도 계속 유지해보세요. 예를 들어 더 많이 걷기, 새로운 건강 음식 시도하기, 스트레칭 하기 등이요. 지금까지 외식이나 여행 중에도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핵심은 간단해요. 일상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건강한 습관들을 외식이나 여행 중에도 조금만 신경 써서 유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영희 할머니처럼 72세에도 건강한 외식과 여행을 즐기실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선택에 대한 마음가짐이에요.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내 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외식할 때 건강한 메뉴를 50%만 선택해도 여행 중에 준비한 간식을 절반만 드셔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 자체예요. 오늘부터 실천해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제안 드릴게요. 다음번 외식하실 때는 메뉴를 선택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내 좋은 메뉴가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행을 계획하실 때는 견과류 한 봉지만 챙겨가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몇 달 후에는 확실히 다른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외식이나 여행 후에도 컨디션이 좋고 기억력도 유지되고 전체적으로 더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여행은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소중한 시간들이 우리 몸과 뇌에도 좋은 영향을 주도록 똑똑하게 관리해 보세요.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은 여행을 더 오랫동안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건강한 외식 여행 노하우나 궁금한 점을 공유해 주세요. 이런 식당에서는 어떤 메뉴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런 여행지에서는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야 할까요? 같은 구체적인 질문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건강한 외식과 여행 문화를 만들어가며 모두의 뇌 건강을 지켜나가요. 지난번 영상에서 치매 예방 레시피와 일주일 식단표를 소개해드렸는데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여행으로 더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백세건강연구소에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계절별 뇌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봄에는 어떤 음식을, 여름에는 어떤 운동을, 가을과 겨울에는 어떤 관리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릴게요. 100세 시대에 건강하고 즐거운 외식과 여행으로 활기차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